안녕하세요. 미주실험 대학의 미준입니다. 오늘은 평소에는 주말에만 만나 뵀던 분을 제가 아마 이 방송이 금요일 날 날 것 같습니다. 미준의 주말을 책임져 주시는 김인중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마 이 방송은 저희가 이제 녹화를 목요일 날 밤에 하고 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좀 미준 라이브 특강이 있어서요. 아마 이 방송은 평소와는 다르게 금요일 날 저녁에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요? 네, 저희는 이번 주, 한 주,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어가지고, 3일절 그 대체 공휴일이라서 예, 일주일이 예. 굉장히 짧고, 또 한국 증시에 큰 변동이 있었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네, 빠르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제가 이렇게 한국 시장을 자주 체크하진 않는데, 이렇게 얼뜻 지나가다가 숫자를 봤는데,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종목인데 잘못 봤나? 그러면서 좀 들여다봤거든요. 네, 이번에 정말 뭐 20% 이상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단 이틀 만에요. 네. 다행히 이제 오늘 좀 회복을 한 것 같은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 김인주 대표님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조언의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이제 한국 주식 서비스를 같이 만들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초이스탁 앱에 동일한 형태로 이제 통합하는 작업들을 연내 끝내려고 지금 계속 개발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주식도 꾸준히 보고 있는데, 특히 한국 증시가 뭐 2,500 정도에서 계속 멈춰 있다가 거의 6,000까지 사실상 쉬지 않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지수가 사람들이 5천에서 6천을 가는 거는 1000포인트니까 사실 20%만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예, 6천에서 7천에서 1000포인트는 이게 20%가 아니라 한 16, 7% 오르면 또 1000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지수가 커지면 그 1000포인트당 올라가는 상승률이 조금만 높아도 1000단위씩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가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2000에서 3000 올라갈 때는 사실 50%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한 5, 6천 포인트 정도, 5, 6천 정도 지수가 기록하니까 약간 뭔가 가슴이 뿌듯해지면서 뭔가 우리도 S&P 지수 느낌이 나는데 뭐 저희는 뭐 평생을 그냥 1,500에서 2,500까지 막 계속 막 20년을 움직였다 보니까 예, 5천, 6천이 굉장히 낯선 거죠. 그래서 음, S&P 막 5천, 6천 막 이런 거 보듯이 보니까 그래서 좀 한국이 좋은 기업들이 많아졌나? 근데 사실은 이 지수의 한 50%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두 개가 거의 끌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미국의 AI 반도체 붐이 한국에도 영향을 줬고 지금 메모리 쪽이나 HBM 쪽 이런 것들 하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이익들이 역대급으로 정말 그 정도의 성장한 적이 한국 역사상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사이즈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시가총액들이 지금 많이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수가 굉장히 이제 좀 높은 구간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는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6,300 정도까지 올랐었고, 예, 어, 얼마든지 좀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인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마침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란과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 이런 형태들을 진행이 되면서 전 세계 증시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다른 나라 국가들은 사실은 뭐 한 2% 많으면 3% 이렇게 떨어졌는데 예, 저희는 뭐 지수가 10%막 이렇게 떨어지고 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반등이 성공해서 14%가 올랐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지수를 본 적이 있나? 한 8%만 올라도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 지수가 14%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라는 걸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30% 정도가 움직이는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좀 장세가 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와, 이걸 어제 샀으면 이만큼 벌었을 건데 반대로 그 전에 샀으면 또 레버리지 사셨으면 한 30%를 잃고 막 이런 변동들이 크다 보니까 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완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보통 이제 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일반적인 어떤
외부 충격, 그러니까 외부 충격에서 국내 지수들 같은 경우에 하락폭이 대략 한 25% 정도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날 때는 20% 초반,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 후반, 평균적으로는 한 25%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6,300포인트, 6,300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을 봤을 때 보면 한 4,000대 후반, 그러니까 4,80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5,000이 깨지나 마냐마까지 저희가 조정폭을 좀 받았었는데 예. 한 4,800 정도 지수 정도면 사실상 외부에서 뭔가 충격을 줬을 때 지수상으로 조정받아야 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빠졌는데 그게 이틀 만에 도착했다는 게 네, 굉장히 충격적인 네, 흐름이었는데 근데 그 정도 그러니까 이미 늦었던 분들은 팔 수는 없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뭔가 서주라고 하는 분들이 계셨다고 한다면 그 정도 지수대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5천 전후 범위 내에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좀 좋은 기업들을 살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에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피 위주로 거의 상승을 2배 이상 상승을 했고 예. 코스닥은 뭐 한 3, 40% 이렇게 정도 올라와 있는데 코스닥에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남아있진 않아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코스닥 그러면 왠지 약간 뭐 부실 기업 퇴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이런 부분들을 계속 뭔가 주가 조작하는 녀석들 뭐 이렇게 다 혼내고 뭐 이제 패가망신 시키겠다. 뭐부터 시작해서 주가를 누르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다 없애겠다. 지금 좋은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코스닥으로 상장했던 많이 꽤 괜찮은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익을 벌면 다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코스닥 지수가 더더욱이나 못 가는. 그러니까 조금 우량하다 판단되면 나 얘네들하고 있으니까 너무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이전 상장을 해버린 케이스가 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도 있고 S&P 뭐 이렇게 다 포함돼 있으니까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면 굉장히 앞선 주식, 뭐 기술주, 성장주에 투자하는 이런 느낌이 있다면 한국은 코스닥에 투자한다 그러면 좀 위험한 기업들 이런 음. 느낌만 남아 있어가지고 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좀 코스닥에 많이 남아서 코스닥 전체적인 좀 이런 분위기들도 좀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증시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찬바람 불 때쯤이 꼭지가 아닐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인 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한 가을, 그래서 추석쯤 돼서 찬바람 불면 네, 그 이상 더 뭔가 많은 걸 기대하기보다는 좀 수익도 챙기고 해야 되는 네, 가을에는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미준인데 갑자기 한국 주식을 너무 많이 길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예 아닙니다. 이 정도로 요즘에 개인적인 생각은 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갑자기 질문을 주셨는데 저 소중한 의견 공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제 채널에도 이렇게 댓글에 한국 주식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서요. 오래간만에 한국 주식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욕심을 버려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오늘의 여정을 즐겨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주말에 보내드리는 미국 주식 초등학교를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특히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지만 한국의 많은 투자자분들은 테크주를 위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고요. 테크주는 대부분 다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면서 투자하는 성장주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장주에 투자할 때 정리할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률도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어야겠지만 이 성장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는가, 이 문제가 사실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장률은 사실 그냥 수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이 주식이 뭐 과거 1년, 2년의 성장률이 어땠고 지금 뭐 컨센서스라든지 아니면 가이던스를 보니까 향후에 1년 동안은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이러한 성장세가 유지가 될 수 있고
근데 그 경제적 해자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게 좀 리서치하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경제적 해자 5가지 중에 4가지를 함께 공부했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경제적 해자가 가장 뛰어난 그리고 성장성도 갖춘 종목의 이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 이제 2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역시 이제 경제적 해자가 좋은 종목을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해자가 좋으면서도 성장성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가 꽤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최근에 뭐 미국 주식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도 대장주인데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들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기업들을 사두면 탄탄하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좀 지난주 복습 겸 살만한 기업들 리뷰할 그 부분들을 좀 소개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네, 잘 보이시면 보입니다. 조금 키워드릴까요? 예, 이게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요 독점력이라고 하는 요게 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옆에 성장성, 요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좋다.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점수가 이제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데 독점력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요. 독점력이 없는데 성장성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점수가 같이 높을 때, 우리가 보통은 성장주 투자할 때 성장성만 높은 요 점수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점수라고 하면 독점력이 높은 점수가 좀 더 오랫동안 탄탄하게 이걸 지켜왔다. 그러니까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점수를 합산한 그 점수를 이제 내림차순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쭉. 그래서 185점이 3개 기업. 그래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 다음에 엠너빈, 램리서치, 골드필드 5개를 지난 시간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고, 엠너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조금은 제외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자는 투자 아이디어는 이랬습니다. 이게 이 최근에 1년 동안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뭐 54%, 65%, 211%, 210%, 그럼 전반적으로 보면 굉장히 높고 예, 이 기업들의 한 30등까지만 하더라도 평균이 84%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1년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살 거냐. 물론 이제 여기 요 30개를 다 사면 좋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그럼 어떻게 또 좀 정리하고 또 타이밍을 잡으면 좋을지 요 안에서 고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좀 5개를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른 종목은 일단 아무래도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 보통은 이제 종목을 맨 마지막에 공개해야 되는데 먼저 공개해드리고 왜 그러한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계속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쳐드렸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네, 티커로는 ANET, 네, ANET. 그다음 두 번째 기업이 TSMC, 네, 티커는 TSM. 그다음 세 번째 기업이 암페놀, 네, 티커로는 APH.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이 AMD.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기업이 여기에서 쭉 내려와서 뭐 다 빼서 그냥 오라클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32인데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5종목이고 여기도 밑에 빨간색이 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더 고르다가 위에 5개가 끝나서 그냥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SM 홀딩스가 6등,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등인 거죠. 그러니까 예, 다 좋은 기업이에요. 다 좋은 기업. 그러니까 충분히 이 합산 점수의 차이라는 게 170점, 165점, 160점, 뭐 155점 이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기업에 들어간다. 그래서 뭐 시간도 뭐 관계가 있어서 그냥 5개만 일단 상위에 제가 좀 골라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기업의 상태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언제쯤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지 그렇게 좀 리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3개월 동안에 보면 주가가 좀 횡보하고 있고 6개월 동안 봐도 좀 이렇게 좀 뭔가 박스권에 살짝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 하단이 요렇게 돼 있고 그렇죠. 네, 상단도 보면 그냥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가 확실히 상승으로 턴한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일단은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원래 목적인 진단 점수나 요걸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점으로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전월 대비 예, 2점이 다시 올랐습니다. 실적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1188명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이게 전체 5위라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이런 기업들은 거의 7,000명씩 관심이 있으니까 좀 적은 편인데 요게 보시면 요 성장성과 사업 독점 이 두 개가 굉장히 꽉 차 있는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해자가 되어 있고 해자를 지켜나갈 수 있는 성장성도 계속 되고 있는 이런 포인트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또 점수가 올랐거든요. 예. 86점에서 최근 1년 동안 93점까지 이렇게 꾸준히 단계별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하단에 내려와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 성장성이랑 사업 독점이 아까 두 가지거든요. 성장성이 보면 40점에서 55점, 65점, 75점까지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성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좋아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업 독점력을 보면 1년 전에도 100점, 지금도 100점.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게 이 회사가 어떤 해자를 구축해 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로 거의 기업 분석이 끝났다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뭐 재무 안전성 100점, 수익성 100점, 현금 창출력 90점. 그러니까 뭐 어디 하나 재무적으로든 성장성이든 빠지지 않는 굉장히 우량한 초우량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 좋은 기업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해자도 있구나. 그러면 지금 싸냐 비싸냐. 그 다음에 차트를 분석해서 내가 매매 타임을 지금 잡으면 좋을 것이냐.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려보셔가지고 여기 밸류에이션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밸류에이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자, 이 밸류에이션 차트를 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최근에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저희가 조금 더 이게 모바일이면 좀 좁아서 좀 이게 스와이핑을 시켜드리려고 하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장기로 보면 뭐가 좋으냐면 이 기업이 어디서 바닥이었고 어디가 고점이었는지를 이렇게 한 패턴들을 잘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주가 차트도 이렇게 분석할 때 보면 어디가 고점이고 뭐 이런 지지선이고 이런 것들 잡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그런 개념으로 이 차트도 이해하고 계시면 되거든요. 대신 그것은 수급을 주로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밸류를 보여주는 거다. 요렇게만 차이가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최근 1년 동안 보면 요 가운데 선이 있는 게 적정가고 요 밴드가 고평가 저평가인데 요런 시점들이 지금 보면 가장 싼 시점이거든요. 여기 그렇죠. 적정 주가를 쫙 깨고 내려올 때.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여기에는 지금 고평가 매우 고평가 상태인데 이때는 가급적이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되게 좋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안 사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때 샀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지금까지도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늘어나서 안 좋은 게 그 주가가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얘와 이 회사 가지고 있는 가치와의 괴리를 줄여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트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현재 주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지면 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과정을 예. 거치잖아요. 밸류에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가치에 수렴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하단선들이 이게 적정 주가들이 이렇게 쭉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니까 계속 거기에 맞춰서 밸류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가 자체가 여기 보시면 105달러니까 얘랑 조금 차이가 있는 상태잖아요. 차이가 있는데 지금은 요 실적을 반영했을 때고 제가
이 회사의 올해 예상 실적, 그러니까 1년 후, 1년 동안 이 회사 적정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르냐면 20% 정도 오를 걸로 예상이 돼요. 이건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 오른다는 거는 105달러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뭐 대략 한 126달러 요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아까 있던 요 이 선에 마주칠 때 요 시점에 사면 가장 좋은데 그 시점이 126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1년 안에는. 올해 안에는. 예.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134달러니까 125달러면 한 1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럼 대략 한 7에서 한 10% 정도 조정받으면 비싸지 않은 가격에 진입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아리스타 네트워크를 충분히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대를 내가 일단 써놓는 거예요. 그럼 써놓고 그 다음 이제 보는 게 근데 만약에 수급이 무너져서 역배열로 차트 계속 빠지고 있으면 이런 형태처럼 이 중간 하단까지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주면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기서 딱 멈춰주면 베스트인데 얘처럼 가끔 요 이하로도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럴 때는 수급이 깨져서 더 빠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수급이 빠지면 아까 말씀드린 127달러보다도 조금은 더 한 5에서 10%는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진짜 바닥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빠질지 안 빠질지는 잘 모르니까 그 부분들을 이제 차트랑 수급 등을 정보들을 좀 활용하셔서 판단하시면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수급은 EMA 차트를 좀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에 보면 지금 5일선이 130달러 그리고 60일선이 134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배열 상태에 지금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제 8% 오르면서 가지고 선과 21선을 다 돌파하고 지금 61선을 살짝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기업이 조금 잘 버텨만 주면 다 정배열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예요. 반대로 근데 오늘 주가가 다시 한 5% 빠졌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혼조세가 되면서 약세로, 그러니까 주가 자체로는 추세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혼조세에 있다. 정해지진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신호는 관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급적 부분들이 딱 확실히 잡히지 않아서 나왔는데 안 그러면 얘는 바로 매수로 아마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보시면 이게 신호가 이렇게 잘 맞았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이 138%니까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리스트를 봐도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률이 날 때는 뭐 20%, 30% 나고 짧을 때는 이렇게 수익 손실이 짧게 나거든요. 1%, 3% 나고 많이 나면 38%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얘가 신호가 나오면 충분히 혜자도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기업이고 아까 금액상으로는 아까 120 뭐 한 6달러 정도 전후에서는 좋은 가격이고 그때 수급이 깨져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거보다 조금 더 빠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때 수급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매수 시점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 하트 표시해 놓으시면 얘가 매수로 전환이 되면 여러분들 앱 설치해 두시면 푸시로 날아가니까 매일매일 나왔는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날라오면 정보들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은 이 미주원 포트폴리오에도 있는 기업 아닌가요? TSM. 그럼요. 그렇죠. 되게 비중도 높은 기업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TSM 워낙 뭐 좋은 기업이고 저도 이제 구글 저희 포트폴리오도 있긴 한데 뭐 구글하고 TSMC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워낙 뭐 좋은 네,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을 좀 살펴보면 현재 신호는 보유 신호예요. 보유 신호고 얘는 매수 신호 자체가 워낙 그 2025년 5월 달에 나와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한 거죠. 거의 뭐 한 10개월 가까이를 보유하면서 103%가 올랐고 누적적으로는 250%가 올랐으니까 저희 신호가 TSMC는 진짜 잘 맞추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SMC 저의 신호는 좀 웬만하면 참고해서 지키시면 좋다. 매도가 나오면 팔고 매수가 나오면 사도 그러게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진단 점수 살펴드리면
네, 93점으로 아까 이제 우리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점수고요. 그러네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성장성이 93점에서 93점. 1년하고 똑같고 성장성이 얘가 80점에서 중간에 50점까지 잠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 성장세가 조금 EPS 줄었다가 지금 다시 회복이 되면서 다시 지금 85점까지 끌어올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50점에서 40점, 30점 그러면 이제 해자 점수 조금씩 좀 줄고 고점도 찍고 이제 이런 형태들이 되는데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독점력 점수를 보니까 1년 전에도 90점, 네, 지금도 90점.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릴게요. 이게 네, 이 기업의 네, 밸류에이션을 보면 참 아름다운 진짜 저희가 가장 원하는 차트인데요. 그러네요. 이게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기가 고평가고 여기가 맨 위에가 매우 고평가인데 지금 요 박스권이라고 하는 요 사이에서 주가가 그대로 이렇게 계속 이 사이를 움직이면서 단계별의 밸류에이션에 맞춰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네, 이런 기업이거든요. 너무너무 편안한 기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저평가,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살짝 고평가. 하지만 이제 적정주가 상향이 되니까 다시 저평가. 그다음에 여기 다시 고평가, 다시 저평가, 다시 고평가. 계속 이게 지금 패턴이 계속 반복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과연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제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올라갔을 때, 요 올랐을 때가 베스트겠구나. 그 정도일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TSMC도 을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1년 동안 적정 주가가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퀀트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약 30% 정도 상향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315달러, 적정가가 315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얘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가 적정가라는 얘기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아니고 페어한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315면 그럼 팔아야 돼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딱 그냥 페어한 가격이라는 뜻이고 주식은 저평가와 고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적정가는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국은 1년 안에 약 390달러 정도가 됩니다. 곱해봤더니 정확하게 410달러입니다. 410달러. 그러면 현재가보다도 적정가가 앞으로 1년 안에 훨씬 더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요 계단식으로 분기마다 계속 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받는 지금 시점들이 굉장히 지금도 좋은 가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밸류전 상으로는 상승 여력들이 훨씬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을 좀 살펴보면 네, 우리 차트를 보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357달러가 되면서 5일선하고 21선을 깨고 지금 내려온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혼조세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여기 중기로 보면 얘는 이제 20일, 60일선, 120선인데 아직은 상승 추세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약간 혼란한 상황에 들어갔지만 중기적으로는 이렇게 상승 추세가 있어서 단기에 급락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도 좋았고 외면시도 잘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지금도 좀 조정받으면 얼마든지 사볼 만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단기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혼조세가 있는데 얘가 해결이 되면 탄력이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좀 좋은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기업은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기업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암페놀이라는 회사고 관심이 702명이니까 그 정도 모르시는 거죠. 엔비디아에 비하면 10분의 1로 모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이게 매수 신호가 나와서 저희가 추천했다가 최근에 미국 주식 급락하면서 그냥 손절이 된 기업인데요. 예. 계속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기업은 언젠가 타이밍을 맞추리라 그러서 지금 보고 있는데 진단을 먼저 한번 좀 살펴드릴게요. 최근에 지금 매도 신호가 나왔거든요. 손절하면서 그래가지고 너무 좀 아까운 케이스인데 일단 뭐 원칙대로 해야죠. 뭐.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이 기업도 보면 성장성이 85점이고 사업 독점력이 90점 이렇게 지금 돼 있고요. 눌러봤더니 1년 전에 84점, 지금도 84점. 그 다음에
성장성이 좀 많이 오락가락했죠. 이렇게 70점에서 35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돼서 85점까지 지금 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독점력은 90점. 네, 최근에 지금 10점 정도 내려오긴 했는데 과거 1년 전 대비해서 네, 좀 어쨌든 상당히 높은 점수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사실은 다 AI와 관련돼서 다 AI 데이터 센터, 뭐 클라우드 다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어쨌든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기업이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보면 이 회사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1년치의 그 패턴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패턴을 보면 지금 요럴 때가 이제 1년 전에 제일 쌌던 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적정가에 붙을 쯤이었고 예. 근데 실제로 지금은 이제 적정가 이하로 떨어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1년 동안의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보면 안페놀이 가장 싼 가격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단계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오르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금 주가 자체로는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그러면 아까 좋은 기업이고 저평가돼 있으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만 좀 받쳐주면 언제든지 사도 되겠구나. 근데 지금 아까 앞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과거에 사서 쭉 사가지고 여기서 추세가 끝났구나 그래서 한번 수익을 실현했던 거예요. 여기 시점에서. 그러다가 잘 팔았네 그랬는데 다시 또 추세가 살아나서 다시 이제 시스템에서 매수 신호가 나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잘 가다가 네, 전쟁 뉴스랑 뭐 이런 것들 떨어지면서 한 이틀 빠지면서 어쨌든 이 추세가 전쟁 때문이었던 무엇 때문이든 어쨌든 추세가 깨졌다라고 시스템은 그냥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매도 신호를 일단은 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다시 이렇게 턴에서 올라오면 아마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온 데는 부족함이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형태들을 가지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이 추세를 보면 지금 이 좀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 거죠. 132달러인데 이게 지금 다 역배열 상태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이고 시스템에서도 그래서 아마 매도를 지금 나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기업만으로 보면 너무 좋은 기업이거든요. 기업만 보면 너무 좋은 기업인데 중기적으로 보면 지금 쭉 올라와서 약간 깨져 있는 상태. 는 조금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안페놀은 적정 주가보다 지금 싼 가격상으로는 좋은 메리트가 생겼지만 수급상으로는 조금은 더 조정을 받으면서 요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만 조금 해소되는 모양들만 나타나면 어차피 가격대가 130달러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다리시면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액을 보면 예상 매출액 보면 오늘 올해 35%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네, EPS 같은 경우에도 약 한 30% 정도, 네, 내년엔 18% 이렇게 성장할 거기 때문에 성장성으로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기업의 내용들이나 이런 뭐 어닝콜 나온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읽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점수와 스토리들을 좀 연결해서 지어서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기업이 남았는데 그냥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예. 끝까지 해야죠. AMD 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네, 있으시죠. AMD. AMD도 이거 언제든 이게 사야 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그동안 좀 싸다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이제 많이들 주가가 반영이 됐거든요. 램 리서치라든지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라든지 이런 예. 기업들도 숨어져 있다가 다 이제 다 갔고 제가 볼 때는 그냥 AMD, 엔비디아, 그다음에 ARM 홀딩스 뭐 하여튼 그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반도체 중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다가 이게 조건이 다 맞았던 거거든요. 나왔다가 지금 이제 주가가 팍 빠지면서 추세가 깨졌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시스템에서 매도가 나온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어제 이제 반등하면서 이제 또 그걸 뚫고 올라왔는데 요 이후에 며칠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재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준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조건들이 다 지금
시스템에 대해 인지는 있다는 거죠. 네. 여기도 보면 이제 AMD의 매수 신호 이런 것들도 잘 봤던 거죠. 여기에서 사서 네,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추세가 끊어졌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수익 실현을 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더 가서 아이고 배야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상태인데 다시 뚝 떨어졌다가 이제 가격이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승으로 가는 게 확인이 되니까 매수를 했는데 네, 이게 또 전쟁 이슈가 있어가지고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이제 뭐 이제 이게 어쨌든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하고 있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신호를 보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상위 1%인데 전체 기업 중 67이고요. 예. 전월 대비 3점이 더 올랐습니다. 이렇게 눌러보면 78점에서 84점까지 올랐고요. 그다음에 성장성도 80점에서 아직도 90점. 그러니까 AMD가 아직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사업 독점력도 90점에서 10점 내려오긴 했지만 높은 80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과 사업 독점력을 상당히 높이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기업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드리면 이 기업도 밸류에이션이 잘 맞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차트를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이 드는데 나는 여기서 무엇을 했을까? 또 혹시 여기 샀으면 나는 왜 여기서 샀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꼭 참고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었거든요. 이렇게 그때도 제가 대표님과 방송하면서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AMD는 왜 이렇게 아니 뭘 잘못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까? 그러니까 성적도 나쁘진 않는데 했는데 근데 계속 파는 사람이 많으면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자고 하는 이유가 파는 사람이 많으면 그걸 견딜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매우 이 점선까지 내려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그냥 1년 만에 올라가서 이 매우 고평가까지 올라간.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적정 주가는 올라가면서 적당한 요 어디쯤에 지금 있는 요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 이런 패턴들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년 안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사실상 다음에 이런 포인트가 떨어질 때 이런 시점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되면 주가도 빠지고 역배열이고 뭐 나쁜 뉴스가 나오니까 거기까지 빠지겠죠. 그 가격을 기다리고 있으면 시황이 좋을 땐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좀 이게 해결돼야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뉴스가 나올 땐 다 또 요때거든요. 뭐 간다 뭐 이제 새로운 시대다 뭐 400달러 간다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좀 잘 잡고 그 중심을 밸류에다 두시고 수급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기업의 가치는 오르고 밸류는 오르고 주가가 좀 조정이 받아서 이제는 딱 이렇게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의 가격에 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앞으로 1년 동안 얼마가 오르냐면 계산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계산으로 지금 173달러인데 1년 후에 저희 시스템에서는 아마 이 가격에서 거의 틀림없이 아마 계산을 찍을 텐데 60%가 오릅니다. 그래요. 그래서 173달러에 1.6을 곱하면 276달러. 오. 그러면 지금이 202달러니까 지금 가격보다도 3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정 주가 목표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승 우리가 보통 뭐 여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굉장히 열려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MD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기업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약간의 평가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단계별로 올라서 1년 후에는 요 금액이 276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도 그걸 따지면 지금도 좋은 가격인데 어쨌든 수급 쪽에 지금 깨져서 시스템적으로 매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만 좀 체크하시면 나머지는 거의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급을 보시면 지금 여기 단기적으로 좀 깨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199달러, 207, 214인데 지금 202달러가 현재가니까 그 사이에 어디에 딱 붙여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사지 말자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나중에 싸질 것도 알지만 우리는 주가는 더 싸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음. 그 리스크를 좀 줄여놓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02달러에서 차라리 215달러에 사더라도 음. 위로 상향이 아직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텀에 사시는 게 훨씬 더 시간도 줄이고 되게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그 수급적이나 매매 신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장률로 보면 이제 올해 34%, 내년에는 43%. 성장성이 더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야, 좋네요. 네. EPS도 올해 68%, 음. 네, 내년에 84%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이 장기적으로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꼬여서 빠질 수 있지만 좋은 가격, 좋은 기회에서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편입해 볼 만한 네,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관심 종목 등록해 놓으시면 이게 매매 신호가 매수로 바뀌면 신호가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도 아마 많이 갖고 계시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라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라클은 이제 저희 전체 리스트에서는 30위였거든요. 30위였는데 어. 이 회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기업입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만 봐도 약 31%.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보면 거의 한 45% 가까이 예. 빠진 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이다 해도 이상하지 그렇죠. 않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빠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언제 투자해서 언제 빠져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진단 점수를 먼저 좀 볼게요. 진단 점수를 보면 진단 점수는 요거 자체는 높진 않아요. 68점. 근데 전체 14위 이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성장성이랑 사업 독점은 요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점수가 높기 때문에 지금 리스트에 들어왔고 나머지 지금 보면 재무 안정성이 오락가고 하는 굉장히 큰 기업의 이름에 비하면 그래도 점수 보통 이 정도 기업이 되면 80, 90 이렇게 뭐 워낙 뉴스들 많이 보셨겠지만 사실 뭐 시설 투자에 거의 올인했다 싶을 정도로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때려 넣어서 유형 자산을 엄청나게 늘려놨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재무에서 보시면 뭐 사실 미주초 복습이기도 한데요. 예. 네, 여기 보시면 자산이 유형 자산이 지금 1년 사이에 이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예. 260억 달러 그리고 1년 만에 678억 달러니까 이게 뭐 유형 자산이 다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돈을 갖다가 여기 보시면 차입금이 와. 880억에서 1240억까지 쭈루룩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입금이 늘어나니까 이자를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뭔가 이익이 거기에 맞춰서는 이게 설비 투자 다 끝나야 돈을 벌 거니까 그동안은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고 그런 사이에 딱 이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사실은 주가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지금으로 좀 낮은 예,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볼게요. 밸류에이션을 보면 네, 얘도 드라마틱합니다. 여기서 보면 적정가에 있다가 예. 진짜 매우 고평가도 뚫고 진짜 천장을 모를 정도로 주가가 갔었습니다. 이게 328달러 뭐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시 요 가격까지 해서 과거에 요때 너무 좋았던 가격에 비하면 더 싼 가격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별로 안 사고 싶잖아요. 300달러 갈 때는 오라클을 사고 싶고 지금 150달러 때는 안 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는 게 투자 심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로만 보면 지금이 훨씬 더 안전한 가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년 후에 적정 주가를 좀 보면 네. 제가 아까 진단 점수 이게 1년치를 안 보여드렸구나. 이게 중요했는데. 네, 성장성이 40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70점으로 지금 일단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 네, 독점력도 80에서 90점이니까, 네, 요 두 가지를 보시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은 좀 전에 살펴드렸는데, 예,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56% 빠졌네요. 56%. 최고가가 345달러였네요.
이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내년 5월까지 왜냐면 이 회사가 그 저기 뭐죠? 이 회계연도가 네, 예. 여기 보시면 5월 달이거든요. 아, 5월 예. 달. 네, 5월 달이라서 내년도 5월까지가 대략 한 20% 정도 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년 5월이 아니라 올해 5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안 남은 거죠. 한 그러니까요. 분기 예, 안에 예. 그 정도가 지금 오르는 거고 2027년도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 대략 한 20% 이상 네, 상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제로 돈을 버는 건 요때입니다. 2018년도 5월이 이제 점핑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 부분들이 결국 아까 설비 투자가 다 끝나고 회수하는 기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은 비용이 늘고 수익이 이제 천천히 따라오는 그 구간이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을 건데 이때가 오히려 저평가될 가능성이 주가로 보면 있다. 그래서 한 20% 정도 성장하면 예상이 한 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적정 주가가. 그러면 지금 현재도 아까 보셨을 때 고평가에서 매우 고평가에서 저평가에 떨어졌는데 요 가격도 적정가가 200달러까지 상향이 되니까 지금은 152달러니까 매우 저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이제는 뭐 그냥 누가 비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가격대까지 일단 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급을 마지막 보면 이렇게 수급이 여기에서 지금 꺾였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뭐 단기도 꺾여가지고 지금 이 하락 추세가 계속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까 어떤 종목들이든 요렇게 정도 되면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일단 여기서 끊고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예. 여기에서 턴에서 올라가면 그때 사도 그게 덜 위험한 거다. 돈을 좀 더 주고 사더라도. 그러니까 이 뒤에는 알 수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정가에서 안 멈추고 매우 저평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뭐냐면 매우 저평가까지 와 있는 이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가격은 왔다. 그리고 실제로도 보면 지금 단기가 슬슬슬슬 5일선이 149달러고 현재가가 152달러니까 얘는 일단은 제친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렴을 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차트 세 개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 뚫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오라클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 신호로 봐도 이때 뭐 깨져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막 덥석서석 사실 필요는 뭐 한 번에 사실 필요도 없고 좀 사고 싶으시면 나눠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매 신호를 보면 저희가 사실 좀 일찍 팔았거든요. 2025년도 9월이니까 2025년 9월이니까 요때 저희가 요때 팔았거든요. 요때 224 9월 요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45달러 요쯤에 팔아가지고 갑자기 350달러까지 가서 뭐 제가 배가 아픈 건 아니고 시스템이 배가 아팠겠죠. 뭐 그래서 이걸 또 놓쳤네 막 쏘았다 막 그랬는데 지나고 봤더니 다행히 그 다음에 개발 봤는데 안 사줬던 이유는 고평가이기 때문에 신호를 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떨어져서 처음에는 여기 이게 350달러까지 갔으니까 너무 아깝다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152달러니까 이때 잘 팔았구나 라는 이제 신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신호라는 게 전 종목을 막 최저점에 잡고 최근 이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초보 투자자들이 좋은 기업이면서 밸류에이션도 크게 비싸지 않으면서 수급도 맞는 기업들을 좀 잘 찾아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타이밍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이 매매 신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종목을 제가 이 표에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TSMC, 암페놀, AMD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던 이제 오라클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당장 사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건 지금도 좋은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어떤 조건이 맞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기업들을 관심 기업에 넣어놓고 회사가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다 빠졌을 때는 뭐 어차피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게 끝난 이후에 과연 진짜로 많이 성장하고 오르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뢰가 생기면 이런 투자법을 나도 하나의 투자법으로 해보면 좋겠구나 이렇게 배워가시고 하나의 전략으로 짜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김인재 대표님 건강 문제로 이제 한동안 협업을 못했었는데 이제 저희 둘이 함께 이제 일하면서 이제 시너지가 많이 난다는 얘기를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커다란 이제 미주은과 초이스탁의 시너지는 이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제 모멘텀이라는 지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얘기하는 주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뭐 미준 멤버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가지 좀 갈구하는 바가 있다면 이렇게 좀 많이 오르기 전에 관심을 좀 미리부터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초이스탁 운영하시는 김인용 대표님의 철학도 그렇고 이 좀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실 수도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거기랑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주식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관심도 많은 종목이고 예를 들어서 아리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모멘텀 그 포트폴리오에 넣을 뻔했는데 못 넣은 이유가 50일 이평선 밑에 있었어요, 주가가. 네, 근데 네. 지금 거의 올라갔거든요. 거의 이제 50이라고 만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뭐 조만간 편입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우량한 펀더멘털이 정말 훌륭한 주식이고요. AMD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모멘텀이 좀 죽어 있는 상황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CPU가 품절이 됐다.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얘기죠. 원래는 이제 2023년하고 2024년에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가 GPU가 너무나 귀했고 GPU를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혈안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그렇게 몇 배 이상 올라갔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은 마이크론이었는데 또 마찬가지였죠. 역시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나 품귀 현상이 일어나니까 너무 귀해지고 가격도 올라가고 가격 협상력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진도 올라가고 매출도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가 몇 배 이상 올라가는 건데 AMD도 만약에 지금 이 병목 현상이 CPU로 옮겨오면 비슷한 추세를 한 번 정도는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모멘텀이 살아나기를 좀 기대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 오라클은 말할 필요도 없죠. 지금 현재 거의 최악의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턴어라운드를 하면 무섭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인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주당 순이익의 그 성장률을 봤더니 향후 1년 동안 되게 좀 기대감이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과연 영업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이자 비용이 많이 올라가고 감가상각이 엄청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많은 카펙스가 GPU로 들어갔기 때문에 GPU는 뭐 공장처럼 뭐 감가상각을 20년 이렇게 못 하잖아요. 뭐 최대 한 5년에 다 깎아서 비용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감가상각 비용이 엄청 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걸 체크하면 어떨까?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뭐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거는 관심을 많이 갖지만 에비타라는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에비타는 쳐다도 안 보지 않으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에비타가 사실 좋은 점이 감가상각도 빼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도 빼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레스트도 없고 감가상각도 없는 게 필요한 순간이 지금 오라클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에비타가 갑자기 막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쯤 베팅을 해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 에비타하고 같이 보시면 좋은 지표가 이제 그 미주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더하는 개념. 그렇죠. 영업활동 현금 캐시플로우가 먼저 좋아질 거예요. 저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그 먼저 좋아지고 나면 순이익이 다시 거기에 맞춰서 폭발할 건데, 초기에 잡으시려고 하면 바로 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근데 순이익은 안 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에비타랑 그 영업활동 현금이랑 같이 아마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을 좀 왜냐면 에비타는 이제 발표하는 회사마다 그 발표하는 사이트마다 그 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값들이 미묘하게 다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있고 영업활동 현금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서 그거 지표도 같이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런 기업들, 오라클 같은 기업들을 좀, 언제쯤 얘가 지금 확실히 돈을 벌고 있구나, 캐시플로우로 보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5종목 정말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TSMC 빼고는 다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모멘텀 포트폴리오에 안 들어가 있는데 조만간 이 종목들이 이제 턴어라운드 해서 모멘텀이 향상되면서 또 저 역시도 투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해 오신 내용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 코스피 얘기하면서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10% 올라갔다 떨어졌다. 현대자동차는 보니까 15%도 떨어지고 막 이랬더라고요. 근데 10%, 15%, 20% 이런 수치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이제 평소에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국 주식 합치면서 아마 2배, 3배 올라간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인생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 주식 한두 개가 2배 오르고 3배 오르고 심지어 텐베거 하나가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크게 향상되거나 갑자기 경제적 자유가 생기거나 은퇴 생활이 풍요해지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든가 아니면 은퇴 생활을 조금이라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베팅들이 이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리 효과를 노리면서 이게 아무리 못해도 10년, 20년, 30년이 쌓여가면서 정말 작았던 금액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시간을 두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좀 풍요로워졌구나. 내가 더 이상은 돈 걱정을 안 하는 정도로 좀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졌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많은 분들이 지루해하시죠. 그리고 빨리 좀 부자가 되고 싶어 하시고 텐베거를 잡고 싶어 하시고 2~3배 오르는 걸 잡고 싶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얼마나 꾸준하게 투자해서 정말 작은 눈덩이가 이제 불어서 결국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눈덩이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확률적으로 높은 투자를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매주 미국 주식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종목이 2배, 3배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접근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높은 베팅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이게 10번, 20번, 100번, 200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경제적인 자유를 함께 이룰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네, 이렇게 많은 분들도 그런 호흡을 좀 가지고 길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이제 시장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안 날 때 가장 속상하거든요. 저도 이제 하다 보면 그냥 남들은 다 막 200%, 막 100%번 것 같은데 어느 해에는 막 지수도 못 따라간 해가 있으면 막 자책하고 막 이러는데 사실 그게 시장에서 주어지는 수익률이라는 게 이게 막 개인이 잘한다고 무조건 다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진짜 시장이 막 미친 듯이 도와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족족 수익이 나는 해가 있고 어떤 해는 진짜 운이 정말 너무 없구나. 어느 쏙쏙 고를까 할 정도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걸 꾸준히 해야 그게 이제 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이게 변동이 줄어드는 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수익률의 변동성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제 자기가 가는 수익률의 어떤 상승 그래프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10%, 어떤 사람은 연평균 15%, 어떤 사람은 40%, 30%.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세팅해서 꾸준히 해왔느냐 그 속도가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로 나타나는 거라서 한 해 한 해 너무 막 고민하지 마시고 시청자분들도 그냥 좀 안 된 해에는 또 그렇다고 털고 또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가시면서 또 미준 채널과 또 저희 미탐 TV 채널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면서 이런 의견들을 나누면서 성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에 변동성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뭐 교훈을 삼아서 우리가 다음에 조금 더 잘하면 되니까요. 이 희망 잃지 마시고 긍정적인 자세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김인중 대표님과 함께 미국 주식 초등학교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